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일주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 영상은 좀 사정상 못 올렸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뭐 양시장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플러스로 마감됐긴 하지만 코스닥은 연일 뭐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약세로 좀 마감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도 짚어드릴 거지만 셀트리온의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 드리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어게인 2013 2013년 4월 공매도 역사는 현재 반복된다. 요 문구를 저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주가가 정말 과매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매도권.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허탈하게 물량을 뺏기거나 털리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뭐 손절한다는 그 덧글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수를 좀 두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구를 좀 밑에 뭐 좀 연속적으로 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이제 오늘 녹십자가 좀 흐름이 최근에 반전되는 흐름이다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흐름을 보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패턴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마감 현황부터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0.24% 올라서요. 236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해서 807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살짝 또 깰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이 순매도 10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끌을 매수를 했고요. 또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금 연일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별로 좀 보면 예, 최근에 계속적으로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요거 거의 다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간다든지 연기금도 오늘 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연기금 수급도 조금은 양호해지지 않을까. 연말 배당 같은 것들 노리면서 그런 수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랜만에 또 증시 주변 자금, 예, 고객 예수금은 55억 정도, 조금 더 늘어났어요. 55억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 떨어졌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여기 초록색 선인데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계속 좀 유출되고 있죠, 이렇게. 예, 주식형 펀드는 이렇게 파란색 선. 예.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뭐 역시나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시장을 누르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 먼저 보면요. 일단 여기 60일선에서 좀 지지를 하는데, 이거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수급상 보면 이제 수급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져 있다는 게 뭐냐면, 팽팽하지가 않고 사실은 소극적으로 매수세는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팍 깰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코스피 요 보면 60일선을 계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어떤 형태가 좀 나오긴 하지만 언제든 지금 깨질 수 있는 어떤 현황이다. 이렇게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빠지는 것도 이상하진 않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자체가 뭐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예, 이 사람이 되면 이쪽 업종에 뭐 이쪽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고 하면서 이게 증시에서 아직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확정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선 좋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불안정한 흐름을
조정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더 세게 빠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어떤 패턴상 보면 요 121선이죠. 분홍색 선이 여기를 깨지 않는 식으로 되면 뭐 제가 볼 땐 베스트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예, 그래서 이걸 깨면 또 이제 또 물량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손절성 물량이라든지 그 기계적인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요날 이제 밑꼬리 그리면서 양봉 떴을 때 이틀 이렇게 양봉 떴을 때 조정이 조금 여기서 저점 찍히나 했는데 역시나 이제 수급이 워낙 소극적이라서 어디 지지 라인도 깰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흐름상 연초 정도 쪽 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결국 수급이 그때는 이제 대량으로 또 개인이 사고 또 막 그럴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연말까지는 이게 쉬이 지금 수급상 분위기가 확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대선 기점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 양도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난하게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네이버가 한 2% 정도 밀렸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냥 돈을 돌리는 것 같아요. 조정을, 기간 조정을. 결국은 지금 여기서 뭐 치고 나가지 못,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 몇 개월 정도 돌리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지금의 이 성장 섹터의 주요 주도주군들의 어떤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1.7% 올랐지만 여기에서 계속 돌리는 형태가 되면서 이제 지금 흐름상 연초 정도 돼야 본 추세,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 강력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뭐 성장주 끝났고 뭐 가치주 뭐 경기 민감주 시대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성장주가 계속 밀고 나갈 건데 이 종목군들이 쉴 때는 당연히 뭐 경기 민감 섹터나 금융주들 배당 목적의 뭐 수급 들어오면서 밑에서 탁탁 올려주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게 과거에도 항상 그랬던 거고 주도주군이 쉴 때 그런 바닥주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튀어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틀 동안 좀 삼성바이오가 쭉 밀려버렸거든요. 이게 뭐 좋진 않죠. 같은 또 셀트럼 그룹주랑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저점 깨면서 이틀 연속 장대 음봉 형식, 그래도 시총이 몇십 조 되는 종목이 4, 5%씩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도 좀 여기까지 열어두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60만원 초반? 50만원 후반?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밸류가 높은 상태인데 바이오 업종에서 같이 셀트론 그룹주 뭐 이렇게 같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게 또 막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시세인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2.7% 상승하면서 60일선 회복을 해주네요. 근데 여기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 어쨌든 현대차도 지금 시총 7위로 성장주의 반열에 이제 같이 편승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셀트론이 오늘은 그래도 0.2% 플러스로 양봉 전환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요 라인이 이제 거의 뭐 그 지지 라인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지금 뭐 까내려도 거래량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파는 거죠. 팔 사람은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거래가 줄면서 저점이 어느 선에서 확인되면서 근데 이제 뭐 악재가 터지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뭐 JP모건 리포팅이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도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 차원에서도 조금 조정 과정을 걷기 때문에 치고 나가려면 개별적인 어떤 셀트론의
재료가 빵 터져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다든지, 혹은 이제 시장이 완전 돌려지면서 개인들 막 주구장창 막 밀려들면서 막 거래 붙으면서 다시 추세 전환되든지, 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는 워낙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재료 임팩트가 크니까 그 기점이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녹십자나 좀 볼게요. 녹십자를 보여드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녹십자가 최근에 제가 이거 추세 전환되는 어떤 신호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백신 CMO 호재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치료제 만드는 혈장, 그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끌어올렸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조정을 보이다가 이 CMO, 백신 관련 CMO 회사로 이렇게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예, 주식시장에서의. 그래서 이때 16% 끌어올리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 뭐 그 재료가 이제 터지면서 또 요때 이제 뭐 사용 승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었던 것 같고, 요건 이제 CMO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돌려졌는데 그래도 21선 위에서 마감해줬잖아요.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와, 230만 주 최대 거래량이죠. 최대 보시면 이게 터지면서 윗꼬리는 조금 생겼지만 어쨌든 장대 양봉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백신 CMO라는 모멘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보통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의 약간 좀 정석적인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들 자체가 지금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된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도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가 이제 팅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끌어올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완벽하게 추세가 반전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려면 거래가 빵 터져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500만 주, 뭐 10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어떤 봉이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음봉으로 마감돼도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발생되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 발생된다는 건 뭡니까? 꽉꽉 들어찬 요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새로 입성한 사람들하고 손바뀜이 된다는 거거든요. 손바뀜이 되면 신규 입성한 주주들은 이제 계좌가 0%에서 시작하니까 그냥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 신규로 이제 홀딩하는 어떤 주주들이 입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다소 이렇게 꽉 이렇게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는 손바뀜이 발생돼 추세가 되는 거지. 여기서 거래량 안 늘어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상승.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보시면 요 반등 자체가 사실 좀 이렇게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우리가 확신하려면 거래가 빵 터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럭저럭한 재료로는 거래량 터지진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라는 굉장한 모멘텀이 아마 그 거래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좀 볼게요.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 뭐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셀트론 헬스케어를 이제 볼 때, 이 종목은 사실 작년 9월달 저점 찍고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는데 살짝 매치 그냥 빠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도 안 받고 그냥 밀고 올랐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끌어올리신 다음에 조정도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막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 빵 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집 과정이 필요했을 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헬스케어는 이제 미리 뭐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입성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뭐 코로나 이거 이후에 다른 종목들 두세 배씩 올라왔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조정받는 게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JP모건까지 가세하면서 여기서 확 꺾어버린 건 좀 인위적인 거고, 조정을 뭐 받는 거는 이 종목의 흐름상 10개월을 밀고 올랐던 어떤 흐름상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최근에 조정도 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좀 전저점을 잘 안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받쳐주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셀트리온이 핵심이잖아요, 일단은. 예,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헬스케어나 이제 제약도 같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튀어 올라야줘야 돼요. 근데 거의 뭐 지금 보시면 상승의 어떤 시작점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부터는 좀 용기를 낼 구간이지, 지금 매도한다는 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은 사실 좀 옳은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3% 정도 상승하면서 121선 정도의 어떤 라인에서 지지를 좀 받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넥신도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오히려 반등 나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좀 어거지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고, 지수 흐름상 수급의 어떤 특성상 양도세 회피 관련된 물량 고려를 한다면 조정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좀 조정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1월 중순쯤에 이제 백신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세가 전환되는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임상 진행, 그런 부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연초부터는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봤던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좀 많아져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좀 받으려면 날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 정도 오늘 좀 한번 짚어드릴까 싶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다른 종목들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4.7%.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금융주 포스코 같이 막 바닥에서 막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기관이 수급을 들이밀면서 이제 바닥을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실적도 아마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섹터군이거든요. 우리 화학이라는 게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어떤 신호로서도 그런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뭐 그리고 LG화학의 화학 부분의 어떤 굉장히 호실적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렘데스비르가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파미슬 같은 경우 오늘 세게 올랐는데, 이게 너무 매물대가 큰 것 같아요. 매물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렘데스비르 관련주로 이제 딱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녹십자처럼 뭐 CMO 백신 CMO 받아가지고 완전 탈바꿈 할 수 있는, 이미지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시세 요거 돌려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파미셀. 그리고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신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주가의 흐름을 깨트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신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올 만한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어떤 흑자 전환 가능성, 이게 모멘텀이 좀 클 거다, 작지 않을 거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그런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용이죠, 정말. LG화학 우선주도 최근에 옆으로 그냥 기면서 어차피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10,000원 이상 준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시가 배당으로 따지더라도 한 3%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리고 최근에 빅히트 4% 정도 밀어버렸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 같아요. 최근에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 이거 상당 기간 후유증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큰 종목 같고, 그리고 셀리드가 오늘 4% 정도 올랐는데요. 셀리드 제가 볼 때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 회복되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약간 좀 모멘텀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 조금 꺼지는 듯한 느낌이라 가지고 셀리드 혹시나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흐름에서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11월 학회 기점, 그 기점으로는 조금 꺾일 거라 봐요. 일단은 그래서 한풀 이렇게 꺾인 차원에서 조금만 회복해주면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매드팩토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올릭스 같은 경우 1.8% 정도 올랐는데요. 아직 흐름을 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RNA 관련해 가지고 좀 대표적인 기업이죠. 바이오톡스텍도 사실 셀트론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셀트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긴급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거 뭐 세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이죠.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 대량 거래가 빵빵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두 번째 산 만들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나중에 뭐 백신 관련된 뭐 호재 나와도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을 만드는 차원이지 이런 거는 시세가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고점의 패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오랜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에게는 좀 별로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 지금은 이제 고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 2018년 초 요때는 거의 뭐 고점 패턴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5년 10년 가져가겠다는 이제 투자자는 그냥 홀딩하면 되겠지만 홀딩할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번 이 사이클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보세요.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잖아요.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진짜 고점의 패턴이거든요. 아까 진원생명과학 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고점의 패턴 신호를 좀 확인하는 거지. 막 그냥 뭐 그러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위에서 패턴이 만들어져야지 고점이었던 흐름이었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세웠잖아요. 한 번 세웠고 백신 모멘텀 가지고서 여기 양봉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메인 재료인 백신 모멘텀 가지고서 장대 양봉 세우고 대량 거래 위해서 좀 터트릴 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일 거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이제 들어가 보면요. 그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도 이제 요거 그림으로 설명드렸었지만 이 목표한 지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평탄하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리얼리티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 거죠. 물 웅덩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런 관점으로 현실은 이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장기적으로 홀딩해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그렇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장기 투자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림이 조금 많은 걸 시사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한 7, 8할은 종목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GDP 라인 보시면 GDP는 계속 성장하죠. 예. 계속 성장하잖아요. 뭐 특정한 어떤 해 빼고는 계속 성장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도,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시가총액도 계속 올라와요. 예. 계속 올라오잖아요. 뭐 신규 상장하는 것들 생기고 뭐 증자하는 것들 생기고 이런 것들이 형성시키면서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수는 이제 정체하는 거죠. 왜냐면 이 지수 안에서 특정 업종들만 부응했다 꺼지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 선택,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GDP 라인과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렇게 선형으로 같이 가지만,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만 지수는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안 가고 또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꺾이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고 하면서, 결국은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다. 이걸 좀 시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성장하면서 시가총액도 계속 증가하지만 전체 지수는 그러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어떤 업종은 수배, 몇 배 이제 부응을, 어떤 업종은 내리막을 이제 거쳤죠. 그래서 경제 구조가 이제 선진화되어 갈수록 성장 기업의 수는 줄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이제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전 산업이 이제 낮은 단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뭐 대부분 다 성장 기업인 거죠. 근데 선진화되면 이제 어떤 특정 고도화되고, 예, 특정 업종은 그냥 다른 나라로 빼버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장 기업들의 수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이제 초저금리 어떤 이런 환경이 성장주를 더욱 압축시켰고 쏠림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성장주의 희소성은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정당화 해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팅 쭉 보다가 2026년 매출 탑 10 제품에 대한 전망, 의약품, 그거 이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키트루다 옵티브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죠. PD-1, 이 항체라고 이제 써있는 작용기전. 요게 지금 현재도 10조 내외 정도의 어떤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거든요. 근데 이게 26년 정도 되면,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뭐 그냥 그 휴미라 이제 같은, 예, 그런 어떤 제품 정도의 매출을 내는 그런 캐파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년 12% 성장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 26, 7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겠죠. 예,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이 과실들을 다 가져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셀트리온의 현재 최근에 보니까 뭐 숫자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제표 뜯으면서 현재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의약 기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숫자를 분석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숫자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신약이라든지 이 제품들을 분석하는 그걸 가지고서 논을 해야지, 아니 무슨 재무제표를 뜯으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밸류에이트 파마라는 여기에 따르면 바이오 의약품은 2010년 1290억 달러의 매출로 전체 처방 의약품 시장의 18%를 차지하였지만 2026년에는 와, 뭐 600조죠? 600조 원으로, 예, 35%의 비중을 차지할 걸로 전망된다. 바이오 의약품이 이런 거대한 시장 형성에 단일 항체 의약품은 큰 기여를 했다. 2026년 글로벌 매출 탑
탑10 의약품 중 1, 2위가 항체 의약품이다. 그래서 향후 이 먹거리가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바로 셀트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셀트론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거나 최근에 뭐 뉴스 정도 가지고서 투자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셀트론의 어떤 진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성장과 동행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해시켜드릴게 쉽게 좀 이해시켜드리는데 좀 제 유튜브 운영에 어떤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뭐 셀트론이 이제 국민주가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조금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셀트론 그 관련된 코로나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중화항체잖아요. 중화항체라는 게 이 사스코브2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돌기 부분에서 우리 사람 세포의 이 수용체하고 딱 접합해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막 복제해 나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장기도 망가지고 이런 건데 독소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항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항체를 집어넣어서 요걸 무력화시키는 거죠. 바이러스를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중화항체의 작용 기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저번에 세계 지식 포럼에 나오셔가지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고, 우리는 9월달 12배치 8.4만 명분 생산을 한다. 대한민국 포함해서 몇 개국가 커버 가능한 생산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한 400에서 한 600만 명분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를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하고 재고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약의 단가를 굉장히 BEP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판매 부분은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셀트론의 실적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 항체 치료제는 성공한다고 봐요. 거의 뭐 성공됐다고 뭐 전제 깔고 지금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여당 대표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 유럽 포함 10여 개국에서 임상을 추진 중이며 임상 이상을 11월 말까지 종료한 후에 조건부 사용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서정 회장이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정부 쪽에서도 지금 국내 치료제는 연내, 국산 백신은 내년 허가를 목표로 매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허가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좀 낮출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발언이 바로 이거죠. 치료제가 치명률이 아닌 입원 기간이나 중증 이행 정도만 줄여주더라도 의료기관이 숨통을 틀 수 있고 전체 방역 대책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끝까지 개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는 셀트론, 백신은 제넥신을 끝까지 밀고 완주하겠다. 개발에 완주하겠다. 이거를 뭐 다른 데서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이 가겠다. 정부의 든든한 백으로 가는 거죠, 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중화항체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리제네론, 여기 지금 보시면 임상 3상 중에 있고요.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0월 초 정도에는 좀 승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자체 생산으로 한 5만 도주, 향후 수개월 내로 한 30만 도주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셀트론과 헬스케어 이제 셀트론의 이 중앙체 CTP59가
임상 2, 3 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진행하고 있죠. 유럽, 미국, 뭐 그런 국가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12배치 수준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대량 체제로 갈 수 있고, 최근에 또 특허권도 100%또 넘겨주는 그런 어떤 절차를 보이면서 향후 또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활로도 열어준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모멘텀이 지금 현재 셀트론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증권사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론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한 게 있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KF투자증권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KF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의 이제 가치를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남미, 그리고 북미,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시나 북미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시장 규모가. 북미 쪽만 거의 한 약 15조 정도를 측정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3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에서 2% 정도 차지하니까, 거기 2%를 이제 계산해 보면 6,400억 정도가 우리나라에서의 치료제의 가치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큰가? 예, 아니 이렇게 이제 매긴 어떤 그런 근거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리서치 기관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짚어봤지만 키움증권에서는 그 셀트론의 이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내년도 매출액을 한 5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MS를 이제 1%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의 총 매출 자체를 한 50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그런 게 이렇게 나온 거겠죠. 영업이익은 이제 한 2,800억 이렇게 좀 매긴 걸로 보여지고요. 점유율을 이렇게 높여 나가면서, 예, 내후년에는 영업이익 1조, 그 다음 해에는 1조 7천억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거다. 전망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치를 1조 8천억 정도로, 예,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조건은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증권사에서는 이런 어떤 가치를 좀 매겨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뭐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자체가 연평균 굉장히 고속 성장해요. 24%. 어차피 지금 특허권이 만료된 그런 어떤 의약품들을, 바이오 의약품들을 이렇게 이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진 바이오 의약품 그 시장을 잠식해 가는 거거든요. 더 낮은 어떤 가격으로 이제 제공하면서 효능은 이제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예, 어차피 있는 시장을 이제 잠식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연평균 높은 어떤 성장률을 내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쟁이죠. 예, 어떤 플레이어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경쟁이 격화될 것인가, 그게 또 관심이 많은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금 빅플레이어 4개사로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점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나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과점 형태 같이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신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셀트리온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회사별 바이오시밀러 개발 출시 현황을 보면 요 정도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화이자, 암젠 정도가 사실 4개사 빅플레이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조금은 그렇게 경쟁 상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개사가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경쟁을 계속 해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 면역항암제 시장을 누가 정복할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예, 그리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향후에 부각이 많이 될 거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압축이 돼 있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화이자, 암젠,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뭐 셀트론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경쟁 대상 자체가 셀트론이 뭐 압도적인 어떤 유럽에서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회사들도 뭐 제품 개발을 좀 중단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을 오히려 이제 철회를 하는 거죠. 수익성, 야, 지금 치고 들어가 봤자.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무조건 처음 출시하는 그 바이오시밀러가 거의 뭐 대부분을 쥐어가는 거죠. 점유율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 되면 개발하다가 포기하거나 뭐 다른 데 이제 사업 부분을 막 팔아버리거나, 예, 매각하거나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빅플레이어 4개사로 재편돼 가지고, 예, 그렇게 좀 과점돼서 나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10년 내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어떤 제품들을 보면, 예, 상당히 기대가 되죠.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옵티버 키트루다 이쪽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유럽 쪽이 26년, 예, 여기 미국도 26년이네요. 옵티버가. 키트루다가 좀 특허 만료 시기가 좀 굉장히 좀 걸려 있네요. 유럽이 28년, 미국이 36년. 굉장히 좀 먼 미래가 될 것 같긴 하네요. 키트루다는. 그래서 이런 특허권이 풀리는 어떤 제품들을 결국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침투하면서 점유율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군을 통해 가지고 캐시를 또 마련하고 해가지고 신약을 또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감 치료제가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흐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론 그룹주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9월부터 완전히 좀 꺾이는 흐름상 사실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이제 손절을 한다거나 이제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양도세 회피 때문에 물량을 확 줄여버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시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어떤 본질, 예,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래야지 막 시세에 막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구간은 과연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는 구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다수의 대중의 어떤 심리, 투자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과 반대편에 사실은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참 쉽지 않았고 연일 빠지는 주가만 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본질을 아는 분들은, 기업의 가치와 본질과 그 방향을 아는 분들은 아마 흔들리지는 않으실 거라 봐요. 그래서 기업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예, 끝까지 저도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 중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분석을 해서 이제 주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단타는 뭐 그냥 뭐 바로 막,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그게 쉬운 거고, 장기 투자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만 장기 투자로 돈을 버는 걸 거고요. 여러분은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어려운 걸 완주해 나가면 그 마라톤의 어떤 그 딱 꼬린 지점에 딱 갔을 때 그 희열과,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 또 수익금,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떤 걸 지켜나가는지를, 예, 말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예, 현재를 통해 미래를 한번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